이거 인사드린 것처럼 저 한국오라클의 조경진 상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이 기업 고객의 데이터 기반 현대화 전략 방안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탈중앙화라든가 중앙화라는 이런 구분에 대한 간단한 개념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과연 데이터 주도의 데이터 드리븐 현대화 전략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오라클은 어떤 것을 제안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순서인데요.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에 대한 배경 설명과 함께 현대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리고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들로 인해 발생되는 데이터가 가지는 특징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오라클의 몇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략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모던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이 전략적인 아키텍처들을 살짝 정리하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오라클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이 오라클이 새롭게 만든 미션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고 통찰을 얻으며 가능성을 열어주게 한다는 이 의미가, 오라클이 데이터를 넘어서 통찰력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리는 회사로서 거듭나고 결심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은 오늘 제가 진행할 세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자산에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죠. 예전에는 그 유형자산 같은 형태가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이 됐지만, 이제는 데이터 자체가 기업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기고한 그러한 내용을 살짝 언급을 해봤는데요. 데이터가 자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산 중에서도 캐피탈, 즉 이제 데이터의 자본화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결국 캐피탈이라는 거는 다른 부가가치를 형성해내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캐피탈로서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창출해낼 수 있느냐.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포털 업체라든가 소셜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것이 유통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주도의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하냐라는 건데, 이거는 앞서서 더 이상 부가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앞서 애자일한 그 시장 환경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고객에게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데이터 주도의 전략을 가진 기업, 조직, 그리고 아키텍처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살짝 더 설문조사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뉴 벤티지 파트너스라고 하는 미국의 경영 컨설팅 업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내용 중에 75%의 이 기업에서 이 데이터 주도, 데이터 드리븐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 실패를 했다라는 경험이 있다라는 건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가 없거나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아진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거나 가치 있게 가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데이터를 의미 있게 만들 것이냐. 앞서 말씀드린 자본화된 데이터 캐피탈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되는 데이터들은 생성되는 그 원천 소스로부터 소비된다라는 것은 이제 분석하는 분들이나 데이터 사이언스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 양쪽에 있는 데이터들 간에 유연한 흐름이 있어야 된다.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본이 이게 순환이 빠르고 좋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올라가듯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데이터 메시화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의 현대화와 관련된 그 모더나이제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효율성의 향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 증가,
고투마켓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줄인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길게 언급하지 않아도 뒷부분에 또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 IT의 구조를 보자면 IT의 조직도 그렇고 이 시스템 구조는 결국 중앙화된 센트럴라이즈드 IT에 대한 구조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구현되어지는 그러한 방식들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방식이죠. 이게 바로 디센트럴라이즈드 IT입니다. 이 중앙화된 것의 장점은 이것을 관리하기 쉽고 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의 이슈가 적게 되는 반면에 마찬가지로 탈중앙화된 이 IT의 구조는 또 반대급부로 애자일하고 빨리 만들 수 있고 고객에 대한 접근성이 빠르지만 또 여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중복 문제라든가 보안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이 서비스 간의 복잡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라클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저희는 이 중앙화된 구조와 탈중앙화된 분산화된 구조가 어느 한쪽에 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각각의 장점들을 살려서 중앙화되어 있는 것의 단점인 부분에 있어서 에이질러티를 민첩성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반대로 분산화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의 낭비가 되는 요소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오라클이 바라보는 전략의 관점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 중앙화된 그리고 탈중앙화된 것들을 어떻게 엮어서 가치 있는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얻을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데이터 전략의 이제 뭐 목표겠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 데이터 주도의 이러한 방법론들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을 수용해서 빠르게 기업을 혁신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혁신하게끔 조직이 바뀌는 데 있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거나 그리고 비용, 인력의 투입이나 이런 것들, 기술적 투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소요가 돼서는 안 되겠죠.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이 옮겨지는, 변환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너무 많이 겪어서 문제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 사례를 겪지 않고도 안전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입니다. 현대 이 모던 어플리케이션들의 이 복잡한 구조들, 당연히 고객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죠.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AI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저희가 타겟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인플루언서를 찾기 위해서 그래프 분석을 한다든가, 그리고 기존의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 구조를 벗어나서 이제 도큐먼트라든가 텍스트, 그다음에 이 지리 정보 같은 여러 가지 정보들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개발 방법들이 또 필요하죠. 우리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패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간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벤트 스트리밍,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API를 통한 데이터의 연계라든가, 그다음에 빠르게 개발을 만들 수 있는 CI/CD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개발 방법론이 필요하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은 상황이 현재 이제 모던 어플리케이션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와 다양한 분석 방법, 그리고 다양한 워크로드, 부하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폴리글랏 형태라고 하죠. 각각의 이 데이터에 맞는 전용 데이터 스토어 공간이라든가 전용 분석 방법들을 여지껏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각각의 민첩성들을 높이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또 이 전용 시스템으로서의 장점도 있겠지만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알아야 되고 이 복잡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이런 전용 싱글 퍼포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얘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융합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중앙화와 분산화 어플리케이션들을 지원할 수 있고, 또 민첩성, 그 중앙화된 그런 구조에서의 민첩성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순화시키면 당연히 복잡성이 줄어들겠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략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컨버지드인데요. 융합해서 모든 것을 다 녹아내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다양한 이 데이터 포맷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각각의 개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다 따로 두고 얘를 동기화하고 데이터 간에 옮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하나의 통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소화해낼 수 있다면 굳이 여러 가지의 데이터베이스를 쓰실 필요가 없죠. 또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베이스 간의 동기화 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연하게 스케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가용성에 대한 부분도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심플인데요. 이것은 고객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되지 않도록 오히려 개발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되려면 이 부분은 관리의 이슈들을 많이 제거해서 다른 쪽에 리소스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오라클의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어떠한 데이터의 속성이냐에 예를 들면 구조화된 스트럭처드 데이터든 그다음에 세마이 스트럭처드 데이터든 아니면은 OLTP 업무의 그런 워크로드든 아니면 분석 업무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현대화된 기술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거기에 옆에 이제 조그맣게 이제 몇 가지 링크들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 전용 데이터 스토어들과 어떤 점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앞서 말씀드린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이거를 세 가지의 측면으로 한번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포맷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멀티 모델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OLTP 트랜잭션 같은, 그리고 온라인 분석 같은 것들을 혼합해서 같은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수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같이 데이터 스토어를 분리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 플러거블 속성을 이용해서 테넌트를 분리하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적인 내용을 실제로 한번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그림인데요. 기존의 이 폴리글랏 퍼시스턴트의 다양한 데이터 스토어를 가지는 구조와 비교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플러거블로 나뉘어서 이 안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간 메시지 통신을 통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구조로 저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심플에 대한 부분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저희의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의미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가 진화가 돼서 이제는 자율 운용으로 혼자서 동작한다는 표현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관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복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성능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뒤에서 이제 자동으로 일일이 이 DBA나 관리자들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고요. 각각의 워크로드 타입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구분해서 디플로이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여서 우리가 로우 코드 개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UI나 쉬운 그런 형태로 다 개발할 수 있는 에이펙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토노머스가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at customer라고 하는데요. 클라우드 at customer라고 하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at customer, 그 다음에 데디케이트 리전 클라우드 at customer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오라클 클라우드의 서비스가 직접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디케이트 리전 같은 경우는 고객의 리전이 만들어지는, 물론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가능하다.
이것도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잠깐 혼돈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는 컨버지드랑 오토노머스가 따로 있는가? 그게 아니라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특징은 컨버지드고요. 그 컨버지드 안에서 일반적으로 매뉴얼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도 있고,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자율 운영 형태의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로 만드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컨버지드 안에 이 오토노머스의 속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다음에는 레이크하우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럭처드 데이터라든가 세미 스트럭처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동영상이 됐던 소셜 데이터가 됐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저희가 이제 보통 하드비라든가 다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분석했는가 하면, 이후에 데이터 레이크라고 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전부 쌓아놓고 비정형 데이터 무슨 데이터든 종류에 상관없이 이 호수 안에 빠뜨려 놓고 거기서 이제 건져내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라클의 레이크하우스는 뭐냐? 바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의 결합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크와 하우스가 이렇게 그림으로 되게 위트 있게 그려져 있는데요. 예,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린 레이크하우스를 특징적인 부분, 필요로 하는 기능적 특징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장 공간이 필요한 게 그게 데이터 레이크가 됐고, 또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그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움직이게끔 만드는, 아까 그 이동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동성이요. 거기에 인테그레이션이 필요로 합니다. 또 다양한 오픈소스 기반의 이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이 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카탈로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 앞에 설명드린 거를 오라클의 이제 서비스를 한번 매핑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오라클 OCI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 서비스라든가 데이터 플로우 등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뒷단에서는 다양한 분석 서비스들, 우리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AI, 그리고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레이크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막 활용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서드 파티라든가 다른 쪽에 어플리케이션들도 붙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세 가지의 케이스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하나는 단위, 업무 단위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하나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시면은 업무 단위로다가 예전에 뭐 마트라고도 할 수 있었겠지만 조그마한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ADW라고 하는 오토노머스의 데이터베이스 뿐만이 아니라 MySQL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MySQL과 히드웨이브라는 부분으로 이런 분석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자면, MySQL 데이터베이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MySQL은 OLTP성 업무를 위해서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능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뽑아서 결국에는 다른 전용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야 되는, 여러분들 뭐 이미 많이 쓰고 계실 수 있는 그런 타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hitwave는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붙어서 뒷단에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노드가 생성되고,
고객은 그냥 MySQL 쓰듯이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분석 업무, OLTP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히드웨이브라고 하는 노드가 붙어서 고객이 그 노드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다가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을 오프로딩 시켜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포함된 머신러닝 펑션들을 이용해서 쉽게 또 이 머신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마찬가지로 오라클 분석 클라우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분석 도구들하고 합쳐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MySQL을 쓰시는 고객분들이 분석 요건이 있을 때 굳이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이전을 한다거나 동기화하는 데 문제가 된다거나 또는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업로드 한다거나 하는 고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잠깐 이게 예인데요. R3 Red3i라고 하는 마케팅 회사에서 이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기반의 히드웨이브를 통해서 굉장히 성능적인 사례를 얻었다라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머신러닝 기능인데 앞서 말씀드린 레이크하우스의 뒷단에 이제 분석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긴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거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그로 스카우트라는 이스라엘의 이제 그 스마트팜과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드론을 날려서 농작물의 이 상태를 쭉 체크를 하고 그에 대한 비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병충해가 어떻게 있고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이 되고 여기에 대한 분석 부분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병충해가 많은 부분에 이제 이 농약을 집중적으로 살포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농작물의 수확량을 늘릴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든 데이터가 레이크하우스에서 포함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 있고 이게 정형 데이터냐 뭐 비정형 데이터냐 이런 사실 데이터의 종류들 여러 가지 종류들을 포괄하는 그런 분석을 저희 레이크하우스에서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이제 기능적인 서비스들과 그다음에 특징들을 요약을 했는데요. 저희의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컨버지드 영역에 있었던 부분하고 MySQL 서비스를 이용한 히드웨이브를 이용한 그 어떤 분석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저희가 데이터 이동과 관련해서 인테그레이션과 골든게이트, 뭐 카프카 호환의 스트리밍 서비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 있고요. 또 머신러닝과 그다음 AI와 같은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중앙화된 구조. 사실 저희가 이제 레이크하우스까지 갔을 때는 이제 중앙화된 구조에서의 데이터 이 그림이었는데 이제는 탈중앙화된 구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가 또 데이터 레이크, 저희가 말하는 레이크하우스 이러한 부분들은 이 센트럴라이즈드 된 그런 구조였죠. 앞서 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러한 센트럴라이즈드가 되어 있지 않은 분산되어 있는 또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바로 데이터 메시, 예전에는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그러한 구조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조직적인 부분을 더 개념들을 더 포함한 발전된 개념이 바로 데이터 메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하죠. 중앙화된 데이터들을 쌓아놓고 걔를 가져다 쓰는 이러한 구조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한 장점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IT 시스템이 빠르게 변하고 또 도메인 중심, 그러니까 이 현업에서의 실제 일어나는 데이터들을 인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빨리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이 지원 방안들이 필요를 하게 되죠. 결국엔 이 허브와 스포크 방식의 그러한 데이터 구조도 있지만 다양한 데이터 소스 간의 이 데이터의 이동 그리고 연계 서로 묶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데이터의 유동성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려요. 그러면 메시 서비스가 가진 목적은 뭐냐? 데이터가 생성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부분과 데이터가 소비되어지는 소비 시점에 이 부분들은 조직적으로도 사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고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 부분하고 또 IT 조직이라고 하는 부서에서 얘를 모아다가 결국 뭐 마트를 만들고 뭘 만들고 해서 이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고, 이게 이제 조직 간에 이러한 또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각 도메인 내에서 이 데이터들을 생성해내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적고 엮을 수 있어야 되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데이터의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데이터 메시는 앞서 말한 여러 가지 것들의 이제 개념들이 이제 점점 합쳐지게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데이터 프로덕이라는 건데요. 도메인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은 마치 제품을 우리가 제공하듯이 여기에서 데이터가 분석되어진 데이터들이 제품화돼서 이제 공유가 되고 서로에게 유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분산 구조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움직일 때 다양한 형태로다가 움직여지게 될 것이고, 그 움직여지는 데이터는 결국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가 있고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이 원장 데이터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어야 나중에 추적도 가능하겠죠. 데이터 프로덕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가 제품화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가 그럼 제품이냐? 그 도메인에서 생성해서 만들어진 분석 결과들, 리포트들, 대시보드 또는 뭐 생성된 모델, 뭐 알고리즘, 이 모든 것들은 다 데이터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메시를 통해서 다른 곳에 이제 제공되어지고 활용되어지게끔 하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자적 단위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혼합되어 있고 얘가 이제 메시 형태로 엮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생성되는 부분이라든가 분석되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이 되고, 얘는 데이터 프로덕트 형태로다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형태로 제공이 되어지는 이 구조가 바로 데이터 메시를 이해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라클의 그 골든 게이트 스트림 어널리틱스라는 그 솔루션의 화면인데요. 이제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가지고 대시보드를 통해서 모니터링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분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을 이 UI상에서 쉽게 이렇게 찍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각각의 도메인에서 생성된 이 결과물들이 이제 프로덕트 형태로 다 배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구조죠. 사실 아까 도메인의 난리지나 도메인에서 이런 프로덕트가 생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개발이 복잡하다거나 어려워지면은 사실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쉽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고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때는 기존의 오픈소스에서 많이 쓰고 계시는 이러한 스파크라든가 카프카 등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보통 이런 경우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크 기반의 이제 데이터 플로우라든가, 이건 오라클 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OCI 스트리밍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앞서 제가 잠깐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쉽게 이런 것들을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로우 코드 형태의 데이터, 오라클 골든 게이트 스트림 어널리틱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는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소스와 다양한 포맷들을 또한 다양한 타겟에 보내는 데 있어서 실시간으로 이러한 것들을 전송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글로벌에서 가장 훌륭하고 검증되어 있는 솔루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골든 게이트 스트림 어널리틱스의 화면인데요. 보시면 이 파이프라인 구성이라든지 이런 그림들 쉽게 만드실 수 있는 부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뭐 어떤 종류를 만들 수 있을까 한번 보면은요.
이 코드 없이 쉽게 만드는 구조에 대한 부분 그림이 있고요. 뭐 시계열 정보라든가 이런 들어오는 스트림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대시보딩을 할 수 있죠. 어떤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는지 얼라팅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측이나 이런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 그리고 지리 정보를 이용해서도 연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실 수 있고 이게 다 UI 기반으로 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구조입니다. 예, 골든게이트와 골든게이트 스트림 어널리티क्스를 엮어보면 이게 단지 오라클 클라우드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프레미스와 연계하고 아니면 제3자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미 있거나 뭐 다양한 이 데이터 소스를 그야말로 메쉬를 엮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메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 메쉬가 결국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주도의 데이터 드리븐 혁신을 위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중요한 아키텍처다라는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메쉬나 패브릭 부분에 있어서 오라클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선도 업체입니다. 이건 이제 포레스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오라클이 매우 주도적으로 이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라클 클라우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인테그레이션과 관련된 클라우드의 스코어를 보시면 가트너에서 평가한 이 클라우드에 대한 평가인데요. 저희가 타사의 클라우드와 크게 점수가 많이 나진 않죠. 저희가 이제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지금 거의 3등 정도까지 뭐 알리바바 클라우드랑도 뭐 있고 여러 가지가 아마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제 마지막인데요. 앞서 저희가 계속 설명해 드렸던 중앙화된, 탈중앙화된 여러 가지의 구조들을 어떻게 심플하고 컴플릿하게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저희 비즈니스, 데이터 드리븐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 솔루션들은 오라클이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세한 내용들은 각각의 주제들이 워낙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따로 나중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마지막 미션, 저희가 결국 새로운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게 하는 방법들이죠. 예,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셔서 이 비즈니스에서 큰 가능성들을 찾아가 보시기를 바라면서 제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